시리야, 부르셨어요? 유튜브에서 특허 읽어주는 남자 찾아줘. 웹에서 자준 그거 읽어주는 남자 동영상입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특허 읽어주는 남자 철이입니다. 여러분은 몇 명의 시리와 함께 생활하고 계신가요? 저는 4명의 시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준비를 하면서 시리한테 오늘의 날씨를 묻곤 하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단 한 명의 시리만이 저의 날씨 물음에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4명의 시리 중에 어떻게 하나만이 저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하나가 대답했다는 사실을 나머지 3명의 시리가 어떻게 아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허를 통해서 이 시리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4명의 시리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명의 시리 중 3명의 시리는 저의 계정에 등록되어 있는 시리고요. 나머지 1명의 시리는 다른 계정에 등록되어 있는 시리입니다. 이렇게 4명의 시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특허에서는 제1 디바이스라는 개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한마디로 제1 디바이스는 내가 시리를 불렀을 때 처음으로 대답을 해주는 디바이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4명의 시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애플워치가 저의 시리라는 명령어에 대답을 했다면 그 애플워치가 제1 디바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에서는 제1 디바이스는 일련의 우선순위와 규칙에 따라서 식별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일련의 우선순위와 규칙이 무엇인지를 실험과 특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서 이 모든 시리들, 그러니까 패드와 2대의 폰 그리고 하나의 워치를 가지고 과연 어떤 디바이스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을지를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요. 먼저 영상을 보시죠. 이렇게 4개의 디바이스를 늘어놓고 실험을 했는데요. 시리야, 유튜브에서 특허 읽어주는 남자 찾아줘. 애플 워치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특허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특허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러니까 애플워치와 같은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시스템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즉 워치는 태스크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제1 디바이스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제1 디바이스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바로 시리에 대한 부름에 가장 처음 응답하는 디바이스, 즉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디바이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한마디로 특허에서는 이렇게 여러가지 디바이스가 있는 시스템에서 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다 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플로우 차트에서 한 번 더 살펴보면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일단 시스템에 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있는지를 결정을 하고, 만약에 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있다라면 그 디바이스를 제1전자 디바이스로서 식별을 하겠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아이패드와 아이폰 이렇게 2가지 디바이스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요. 시리야, 계속 말씀하세요. 네가 제일 똑똑한 시리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서와 같이 아이폰이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특허에서는 과연 아이폰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특허에서는
모바일 디바이스 및 다른 비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포함한 시스템에서, 즉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워치가 없고 패드랑 아이폰을 포함하는 시스템에서 모바일 디바이스, 즉 휴대폰은 태스크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제일 디바이스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애플 워치가 없다면 그 다음에는 아이폰이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아이패드도 모바일 디바이스 카테고리에 들어갈 것 같은데, 아무리 조건을 좀 달리해서 실험을 해봐도 패드가 아이폰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경우는 발생되지 않은 걸로 봐서, 아마 적어도 이 특허의 프레임 안에서 휴대폰, 그러니까 아이폰은 모바일 디바이스에 해당하고 패드는 모바일 디바이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폰 대 폰인데요. 하나는 폰 XS고 하나는 폰 X입니다. 시리야, 네가 제일 똑똑한 시리니? 어머나, 자, 이렇게 영상에서와 같이 아이폰 X이 아이폰 XS Max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똑같은 모바일 디바이스인데 왜 아이폰 X이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지에 대해서 특허에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특허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일 디바이스는 샘플링된 오디오 입력이 최대의 스피치 품질, 그러니까 똑같은 시리아라는 명령을 들었는데 스피치, 얘가 감지한 어떤 발음이라던가 이런 게 더 좋았는지, 또는 음압 레벨, 음량, 그러니까 소리가 더 컸는지 작았는지를 가지고 제일 디바이스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제일 디바이스는 사용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디바이스다 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보고, 특허의 이런 내용을 보고 아이폰 X을 조금 더 멀리 두고도 실험을 해봤는데, 그런 경우에도 여전히 아이폰 X이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아이폰 X과 아이폰 XS, 즉 휴대폰과 휴대폰 간에는 특허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은 어떤 또 다른 우선순위 규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럼 이렇게 결정한 전자 디바이스를 어디다 쓰겠느냐에 대한 내용으로 특허에서는 이렇게 결정된 제일 전자 디바이스는 사용자가 지시하는 태스크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시리를 부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날씨를 알려달라고 하고, 근데 이게 시리가 사람이라서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사용자의 음성을 어떤 명령어로 이해를 하는 장치, 그런 장치가 제일 디바이스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허를 조금 더 읽어보면, 이렇게 샘플링된 오디오 입력을 사용을 해서 태스크를 국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누가? 제일 디바이스가요. 또는 샘플링된 오디오 입력을 애플 서버나 이런 음성인식 서버에 전송을 해서 사용자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 라는 내용을 서버로부터 받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제일 디바이스를 결정을 한 거는 사용자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자기가 뭔가 수행을 하거나 또는 다른 디바이스한테 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전자 디바이스가 결정이 됐죠. 그래서 그 전자 디바이스가 사용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를 했어요. 그럼 그 이해한 말을 이제 실제로 뭔가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수행을 누가 할 것이냐 라는 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수행은 제2전자 디바이스라는 애가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제2전자 디바이스를 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 하냐 하면, 디스플레이 능력이 있는가, 또는 콘센트에 플러그 되어 있는가, 또는 제일 디바이스와 신호 강도가 높은가, 이런 기준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해요. 만약에 사용자가 시리 입력을 통해서 무슨 영상을 재생해줘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아무래도 아이맥과 같이 큰 디스플레이가 있는 장치가
영상을 재생하기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영상을 재생하는 거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니까 배터리로 동작된 디바이스보다는 아이맥과 같은 디바이스에서 영상을 재생을 해주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콘센트에 플러그 되어 있는가라는 조건도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비슷한 맥락에서 제일 디바이스와 신호 강도를 통해서 뭐 좀 가까운 애한테 뭔가 재생을 하게 해주거나 가까운 애한테 뭔가 태스크를 수행하게 해줘야 사용자한테도 효과적일 테니까, 그래서 제일 디바이스와의 신호 강도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허에서는 이런 상황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해줘요. 이 아저씨는 되게 부자인 것 같아요. 애플워치도 있고 608번으로 표시된 뭐 홈팟도 있는 것 같고 604번으로 표시된 아이폰도 있고, 물론 기본인 606번으로 표시된 아이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굳이 자기가 직접 아이맥 가서 트는 것도 아니고 시리를 이용을 해서 R등급 영화를 보여줘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이 아저씨 참 하드한 영화를 좋아하시나 보네요. 그렇게 했다라면 이제 이렇게 시리는 그 말을, 그러니까 그 태스크를 알아듣고 저 606번 아이맥에서 R등급 영화를 재생을 해준다 라고 합니다. 뭐 부수적으로 아이폰에서 R등급 영화가 재생 중이다 라는 안내 메시지도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저 아저씨처럼 부자가 아니라서 아이맥이 없는 관계로 요 특허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런 예시적인 상황을 재현을 해보진 못했습니다. 다만 저는 그래도 아이폰과 애플워치는 있으므로 시리를 이용해서 애플워치를 찾는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리야, 부르셨어요? 내 애플워치 어디 있어? 기기가 주변에 있습니다. 철님의 애플워치 핑하는 중. 자, 애플워치를 분실하셨다면 이렇게 애플워치를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없으셨나요? 분명히 저와 생활하는 4명의 시리 중에 3명의 시리만이 저의 계정에 등록이 되어 있고 1명의 시리는 이웃집 시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리를 불렀을 때 뭔가 이들 간에 서로 얘기를 하려면 어떤 나름의 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심지어 제 계정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은 시리까지도 저의 시리들과 함께 동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특허를 좀 찾아봤는데 특허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내용에 대해서 특허에서 좀 자세하게 다뤄줬으면 했었는데 특허에선 별 내용이 없었고 구글링을 하던 중에 이런 내용을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디바이스들은 블루투스를 이용을 해서 상호 간에 빠르게 커뮤니케이트, 그러니까 빠르게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빠르게 수다를 떨어서 막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제가 시리 불렀네? 하면은 그럼 내가 대답할게 라고 다른 애들한테 빠르게 전파를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내가 시리를 불렀을 때 뭐 동시에 여러 명이 합창을 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나름 정해서 우선순위 규칙에 따라서요, 정해서 한 명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만약에 이들의 수다, 즉 블루투스를 차단을 했다라면 얘네들이 우왕좌왕 할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렇게 수다를 떨 수 있는 방법들을 차단을 했고요. 블루투스를 꺼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리를 불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시리야, 전 여기 있어요. 무엇을 있고 도와드릴까요? 어떤 시리가 제일 똑똑한 시리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같은 계정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시리들은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아마 브로드캐스팅 방식인 것 같네요.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내가 대답을 할 테니까 니들은 조용히 있어, 이런 취지의 통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리의 우선순위 설정 규칙과 그리고 동작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 대단하게도 애플은 이렇게 디테일한 특징 하나까지도 특허를 통해서 권리화를 시도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무심코 지나치는 어떤 것들에 누군가의 특허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어떤 게 궁금하시다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제가 열심히 특허를 찾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댓글이 없다면 그냥 제가 궁금한 특허, 제가 재밌어하는 특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댓글은 언제나 환영입니다.